1, 2, 3, 4에서 5, 6, 7, 8, 9로 대응하는 함수 중에서 3이 7로 가면 안 돼. 3은 7로 대응되면 안 돼. 요 3이 다 가도 좋은데 요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른 수들은 그냥 함수만 됩니다. 다른 수들. 그럼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3이 7로 간 요런 경우를 뺀다라고 생각합니다. 3이 7로 간 경우를 빼버리면 돼요. 그럼 전체 함수의 개수는 1이 갈 수 있는 데는 몇 군데? 5군데. 2도 몇 군데? 5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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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여튼 막 임의로 막 가는 경우들. 그 중에서 3이 7로 되는데 요 경우만 빼면 되잖아요. 그럼 3은 7로 딱 가야 되는데 나머지는 5군데는 다 갈 수 있지. 5군데, 5군데, 5군데. 그래서 아닌 경우를 뺀다. 확통은 지금까지 대부분 교과서만 확실히 이해하면 돼. 교과서. 대부분 그래 시험이. 되게 어렵게 막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교과서에 있는 이 문제들만 확실히 해놔놓으면 기본 등급은 다 나와. 기본 등급. 그래 교과서를 확실히 되겠다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시간 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늦게 기본적으로 교과서는 안 보면 안 돼. 특히 중단은 대단은 이런 문제들 1부터 5까지 해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뽑아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4자리 자연수. 천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6이 되는 그런 자연수는 몇 개입니까? 그럼 천의 자리, 1의 자리 수의 합이 6이 되도록 만들면 돼. 1하고 5하고 일단 5, 1도 물론 된다 그지? 근데 숫자만 찾자. 1하고 또 2하고 4도 되겠지. 3, 3은 돼 안 돼? 되지. 중복을 허용했으니까. 자 그러면 양 끝이 1, 5가 올 수 있는 경우는 1, 5도 되지만 5, 1도 되겠지. 그래서 그게 두 가지. 이제 남아있는 요 두 자리를 요 수 중에서 중복을 해서 결정해 줍니다. 5가지, 5가지. 그래서 5의 제곱. 5가지, 5가지. 그러면 5의 제곱.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마찬가지라는 거 알겠지? 2, 4도 마찬가지. 2, 4. 그런데 3, 3이 되는 경우, 이 자리 바꿔보다 같은 거잖아. 그래서 요거 5가지, 5가지. 요거는 그냥 5의 제곱만. 요렇게, 요거 3개를 드립니다. 요건 집합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f 중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 개수를 찾아라. x에서 x이기 때문에 이럴 때 항상 이렇게 버려놓게 1, 2, 3, 4, 5를 1, 2, 3, 4, 5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F4의 값은 짝수가 있어요. F4는. 그럼 F4는 짝수니까 4가 갈 수 있는 데는 2로 갈 수도 있고 또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대응을 하는데 4가 갈 수 있는 데는 4로 가는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합니다. F4는 짝수가 있고 그럼 요거는 이제 처리됐고 X가 이제 요거부터 X가 4보다 작은 수는 fx가 f4보다 커. 자, 이렇게 두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는 사람들 그냥 바로 처리하면 되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봐. x가 4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서 F3은 F4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지금은 F4가 2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2가 되는데 여기서는 F4가 4가 되겠지. 또 4보다 작으니까 F2도 그렇게 돼. F1도 그렇게 돼. F1, 2, 3은 2보다 크거나 같은데 대응해라는 뜻이다. 자, 1, 2, 3은 어디를 대응해야 되느냐? 1, 2, 3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요소 중에서 대응을 시키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데? 아무 조건 없어.
그냥 요 수 중에만 대응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4보다 크면, 즉 f5는 f4, 2보다 작거나 같은데 대응합니다. 또 큰 수는 요 5밖에 없죠. 5는 2보다 작거나 같은 요 수 중에 대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자, 1은 갈 수 있는 데가 네 군데 중에 아무 데나 가면 되죠. 네 군데 중에 아무 때나 2도 마찬가지, 3도 마찬가지. 그 다음 5는 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갈 거예요. 이게 F4가 2일 때 함수 개수예요. 그럼 F4가 4가 돼버리면 또 마찬가지야. 조금 전에 했던 식으로 요거는 F4보다 작건 같은 요수 중에서 반대로 크거나 같은 요수 중에서 대응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큰 5는 요 4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대응합니다. 그래서 1, 2, 3은 갈 수 있는 데가 다 두 군데씩밖에 없지. 2의 세제곱. 두 군데, 두 군데, 두 군데. 그 다음에 5가 갈 수 있는 데는 네 군데 중에 갈 수 있겠네. 곱하기 4.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더해준 게 5분 답이에요. 어떤 형태로 나오든 간에 하여튼 함수, 개수 묻는 이런 문제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어디서 나오든 간에. 그럼 6번. 다음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길이 정상적으로 안 돼 있네. 이럴 때는 이제 경유점을 잘라주라 했지. 그 경유점을 여러 가지로 자를 수 있겠지만 정답은 요거야. 다른 데 자르면 요 네 점을 경유해서 가요. 이 네 점을 경유해서 A부터 B까지 가요. 자, 빨간 점을 통과하지 않고 갈 수는 없고, 빨간 점 두 개를 동시에 지날 수도 없는 그런 점이다. 자, 그럼 요렇게 오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 요렇게 와서 바로 요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거쳐서 가는 건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와야 되지. 거기서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수는 네 칸을 가는데 바로 같은 거 두 개, 세로 같은 거 두 개. 나누기 2패, 2패. 곱하기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와야 돼. 5칸을 가는 같은 게 4개 있으니까 4칸. 그게 이제 두 번째 점을 거쳐서 가는. 이제 세 번째 점을 거쳐서 가는 경우는 세 번째 점은 여기까지는 일단 와야 돼. 거기서 여기까지인데 이게 두 번째랑 요거랑 똑같다는 거 알겠지? 요거랑 요거는 똑같네. 그 다음 마지막 것도 이거하고 똑같네. 이거랑 딱 배칭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을 더해주면 여기 A부터 B로 가는 최단 거리수가. 자연수 n을 순서를 고려하여 2 이하의 자연수의 합으로 2 이하의 자연수의 합이야. 2만 세야 돼. 예를 들면 4를 1만 다 써. 1만. 이렇게. 이제 2를 한 개를 쓸 거야. 2를 한 개를 쓰면 1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겠네. 순서를 고려하여 했다. 그지? 자연수 n을. 자, 그 다음에 2만 두 개 쓸 수도 있겠네. 이거는 숫자만 찾은 거야. 숫자만. 그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한 가지밖에 없지. 그럼 이거는 어때요? 1, 1, 2를 배열하는 순서대로. 즉, 3개를 배열하는데 1, 1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이렇게. 즉, 2가 여기 올 때, 여기 올 때, 여기 올 때. 그래서 3가지. 이것도 한 가지밖에 없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N4는 5가 된다. 그럼 N7은 이런 게 방법이 몇 가지 있겠는가? 이 말이죠. 7을 그렇게 하면 나타내봐. 7을. 7은 봐. 1만 다 쓸 수 있겠네. 1만.
그럼 2가 한 개도 안 쓰는데 2를 하나 쓸 수도 있겠지. 그러면 1을 계속 더해가다가 5가 되는 순간 2하고 되죠. 그 다음에 1을 3번을 쓰면 2가 2번이 더 7이 됩니다. 그 다음 1을 한 번만 쓰면 2가 3번이 옵니다. 이제 더 없다, 그지? 만약에 3도 쓸 수 있다. 그러면 자꾸 뭐 경우도 귀찮아진다, 그지? 이거는 그냥 한 가지. 자, 이거는 6개인데 같은 1이 5개가 배열이 되는 거니까 6팩에 5팩. 6팩. 자, 요거는 5개가 배열되는데 3팩에 2팩. 자, 요거는 4개가 배열되는데 같은 3개 생겨요. 그래서 이만큼을 되는 것만큼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순서를 고려해서 그런 거다, 그지? 순서를 고려해서. 이거 전개식에서 x 5승의 개수가 10일 때 a 값을 찾으시오. 다 전개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 당연히. 다 전개해서 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거는 우리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바로 이렇게 전개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항점 있으려 하지 말고. 근데 전개 없이 바로 아니까 간단해. 그럼 이거는 4제곱은 봐. 이거 다 전개하려니까 일단 번거롭다, 그지? 그래서 이 부분만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설명. 자, 우리가 지금 찾는 게 5차 개수를 찾는데 그게 개수가 10이었다는 게 좋습니다. 5차 개수 찾아야 돼. 5차 개수는 어떻게 찾냐면 이게 제일 높을 때가 4차예요. 그럼 이쪽에 1차하고 곱하면서 5차가 될 수 있겠지. 이쪽에 1차랑 이쪽에 4차가 곱해지면서 5차가 될 수 있어요. 이쪽에 차수가 하나 낮아지면 이게 3차가 돼요. 그럼 이쪽에 2차랑 곱하면서 5차가 돼요. 나머지는 이제 5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제 개수를 보면 1차 개수와 4차 개수가 곱해지겠지. 여기서 1차 개수는 2, 1차 개수는 2x니까 곱하기 여기서 4차 개수는 x 4승 할 때 바로 1이라는 거 알겠다, 그지? x 4승, 1x 4승. 여기서 2차 개수는 여기 1이 돼 있는 2차 개수는 1이 돼 있는 3차 개수는 요거를 몇 번? 3번. 요거를 한 번 전개시킵니다. 그래서 x가 3번, a가 한 번, 뒤에 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4번 중에 한 번. 그럼 이때 개수는 여기 2가 되네. 요 개수는 4a가 되겠지. 요 개수는 4a. 이거 두 개가 동량이니까 두 개를 더했는 게 바로 이 전개식에서의 5차 개수가. 그 개수가 10이었다. 그래서 a 값이 2가 되면 된다는 거야. 개수 찾겠다. 오늘이 일요일일 때. 안 했나? 하면 되지. 자, 8번. 세 종류의 카드가 각각 3장씩 총 9장의 카드가 들어있어. 여기 A가 3장. 자, B도 3장. 같은 종류 카드는 구분하면 안 돼. C도 3장. 이렇게 들어있는 주머니가 들어있어. 이 주머니에서 5장의 카드를 동시에, 여기 5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거야. 5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거야. 세 종류의 카드가 적어도 한 장씩 포함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지금은 뽑기만 하는 거지. 뽑아서 막 배열하고 이런 거 아니다, 그지? 5장을 탁 뽑기만 하는 거예요. 그 뽑은 결과 세 종류의 카드가 적어도 하나씩 세 종류. 자, 이때는 A하고 B하고 C를 미리 한 장씩 뽑아놓는 거예요. 뽑아놔버리면 절대 안 뽑히는 경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는 2장만 더 뽑으면 되지, 2장만. 자, 2장만 뽑는데 아무거나 뽑아도 돼, 그지? 그럼 A, B, C 3장의 카드가 있는데 2장을 뽑는데 지금 다 남아있는 게 2장씩이니까 같은 것도 2장 다 뽑을 수 있지.
만약에 두 장을 뽑는데 이게 두 장이 없는 게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중복 조합을 할 때는 내가 5개를 뽑는다. 그러면 각 종류별로 5개 이상이 있을 때, 그때 쓰는 거야. 내가 A만 뽑을 수도 있고, B만 뽑을 수도 있고, A, B 하나씩 뽑을 수도 있고. 이 방법 쓰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3개 중에 중복을 해서 2개를 뽑는다. 이게 답이에요. 3개 중에 중복을 해서 2개를 뽑는다. 이거 이상하게 풀면 안 된대. 이상하게 하여튼 잘 푼다. 나중에 풀어보면 알아. 풀어보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막 이상하게 풀어서 답이 막 틀리고 이런 상태. 8분 종료.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세 자연수 ABC의 순서상 ABC의 개수를 구하시오. 세 수의 합은 홀수다. 세 수의 합은 홀수다. 그럼 합이 홀수. 10보다 작은 수 중에서 꼽는 거지. 10가지 수 중에서 꼽는 거야. 그리고 다 자연수야, 자연수. 그럼 1부터 10까지 중에 만약에 나 조건만 있다면 1부터 10까지 중에 아무 수나 중복해서 3개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1, 7 이렇게 뽑았어요. 그럼 A, B, C를 1, 2, 7이라고 합니다. 2, 3, 4 이렇게 뽑아요. 2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뽑는 방법수는 10개 숫자 중에 중복을 해서 하여튼 3개를 뽑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 남아있다. 1부터 10까지 10개의 수 중에 중복을 해서 3개를 뽑아버리면 이게 답이죠. 근데 가조건이 더 붙어있지. 이 세 수의 합은 지금 8, 9니까 이런 거는 돼. 이거는 세 수의 합이 6.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뽑아줘야 되냐면 홀수 3개를 뽑으면 돼요. 3개를 뽑는데 홀수에서만 3개를 뽑는 거예요. 홀수에서 하나를 뽑고 짝수 중에서 2개를 뽑습니다. 이 세 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방법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럼 지금 몇 개 있냐면 홀수 5개, 짝수 5개 있지. 1부터 10까지는. 이렇게 뽑는 방법은 홀수 5개 중에서 중복을 해서 3개를 뽑습니다. 그러면 무슨 순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홀수 이렇게 뽑히면서 요 순서를 결정합니다. 또는 홀수에서 하나를 뽑고 홀수에서 하나를 뽑는 방법 그냥 5가지. 짝수 중에 중복을 해서 2개를 뽑는 거예요. 이 5개 중에 중복을 해서 2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구분해요. 자, 이것도 교과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잘해봐. 이것을 만족하는 세 정수 ABC의 순서상을 구하시오. 1보다는 8보다는 요런 식으로. 자, 요거를 선생님이 요렇게 바꿔놨고, 그냥 X라. 요렇게 보자. 요렇게 해버리면 X, Y, Z를 결정하는 방법은 1부터 8까지 8개 중에 중복해서 3개를 뽑겠거든요. 그러면 저 숫자 뽑힌 걸 선생님이 아무거나 한번 써볼게. 요 X에 해당하는 수는 1, Y에 해당하는 수는 3, 요 Z에 해당하는 수는 4 이렇게 봅시다. 그게 한 가지로 취급한 게 요거잖아 지금. 그런데 실제는 봐. 요 수가 1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요 수가 A 절대값이 1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A가 1이 되기 위해서는 풀마일 2가지가 있겠지. 여기서 딱 2가지씩 벌어지는 거예요. 요거 P도 마찬가지예요. 4만 되는 게 아니고 절대값 C가 4가 되기 때문에 C는 풀마사 2가지가 되겠지. 그게 또 2가지가 또 늘어나요.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이만큼. 여기 오는 수를 그냥 요렇게 두고 생각하면 요렇게 됩시다. 8개 중에 중복을 해서 3개 꼽는 만큼 나오죠. 그런데 실제 요 값은 X가 아니고 A 절대값의 값이에요.
그럼 절대값이 예를 들면 1이 되라. 그 말은 A가 1만 되는 게 아니고 풀마일 2개가 생기고 C도 마찬가지로 풀마사 이렇게 2개가 생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씩 늘어나니까 2 곱하기 2. 오늘이 일요일이야. 오늘로부터 15의 7성일 후에는 엄청나게 큰 수다, 그지? 그 수 1 후에는 무슨 요일인가를 구하라, 이렇게. 오늘로부터 15의 7제곱 1 후는 무슨 요일인지를 구하시오. 요일이니까 요일은 무슨 수와 관계 있어? 당연히 7하고 관계 있어. 7. 근데 왜 7이 안 보이잖아. 보이는데요. 이 7 말고 15가 봐. 7하고는 어떻게 연관되면 돼? 14하고 1을 더했다. 14가 7과 연관 있는 수다. 지금 7의 배수 관계 따지라는 거다. 그래서 이 15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1 더하기 14의 7성, 우리 1 더하기 x의 n성 했듯이 1하고 이렇게 더해지는 건 1을 앞에 쓰는 게 정리하기가 편해. 요렇게 해서는 요거 전개식을 써봅니다. 7C0, 7C1x, 7C1 곱하기 14, 7C2 14의 제곱, 7C7 14의 7제곱.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수는 봐. 여기 곱하기 14가 있기 때문에 7의 배수야. 오늘부터 7일 후, 요일 안 변하겠지, 그게? 7의 배수 1이 지나가면 요일이 안 변하는 거야. 다 마찬가지야. 다 14가 약수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들은 나머지에 아무 영향 주는 게 없지. 결국 요수 때문에 얼마? 1이네, 그지? 즉, 하루 더 지나가는 거랑 같은 말이야.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그날은 월요일이 된다. 색칠한 부분의 모든 수의 합을 구하시오. 그런데 와. 자, 항상 출발할 때는 여기서 출발을 하든 여기 출발하든 출발된 그 값이 1이라 해야 되겠지. 중간부터 가면 안 돼. 여기서부터 출발해. 여기서. 쭉 내려오는데 이건 어떻게 내려와? 앞뒤에 있는 수가 하나씩 다 커지고 있는 거지. 그럼 요 10C8인가 그 다음은 11C9가 되겠네. 그래서 하나만 더 땡겨주면 그게 이렇게 된 요 값에 해당합니다. 11C9니까 11C8. 그게 요거 다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다 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가서 1부터 출발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 수는 11C 10이지. 그 앞에 쓰니까 11C 9가 되겠네. 이거 다 더하면 11C 9야. 근데 우리는 요것만 더하라 했잖아. 요것만. 1만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11C 9 빼기 1. 11C 9 빼기 1. 자, 그 다음 요거. 앞에 수가 똑같은데 이 뒤에 수가 차이가 하나 나는 거. 자, 우리 집 식구는 몇 명? 12명이다, 그지? 한 명은 이미 차이가 있거나 도서 안에 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집도 몇 명이 이행 가는데, 요거를 알고 있으면 이런 거 바로 처리하는 거야. 그거는 알고 있는 게 좋다. 그 얘기죠. 그럼 12C 9니까 계산은 12C 3으로 계산해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돼. 자, 모르면 그냥 여기서 여기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고, 되는데 참고로 그걸 알고 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맞아요.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합동인 사각뿔의 5개의 면에 서로 다른 5개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 원순제죠, 이것도. 그럼 제일 처음에 어디부터 먼저 칠해야 돼? 아니, 무조건 이렇게 하라 했잖아. 바닥부터 칠하는 게 아니고, 원순위 할 때가 구분해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5개가 있으면 5개 그냥 직선열 같이 칠해주라 했잖아. 그래 놓고 이제 회전해서 같은 게 몇 개 만들어지나 그것만 계산해서 나눠줍니다. 나누기 얼마 해야 돼? 4를 해야 돼. 5가 아니고, 그지? 왜냐면 옆면 요 4개가 돌아가면서 똑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어. 알겠지? 밑면 칠하고 다시 옆면 칠한 다음에 4군데니까 나누기 4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만에 바로 풀어야 했다. 그 다음 15번. 자, 1, 2, 3, 4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모든 세 자리 자인수의 합을 구하라.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서술형으로 구하라 이렇게. 책에 이렇게 서술형 돼 있는 문제들은 문제 딱 풀고 자기가 서술형이다 생각하고 문제 딱 풀고 그 다음에 책이 어떻게 풀이되어 있는 그거 한 번씩 보면서 정리해라. 서술형 안 되는 사람 봐. 1학기 때 중간고사 자꾸 잘 줘도 서술형 잘 안 되는 사람들. 1, 2, 3, 4 있어.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뽑아 만든 세 자리 점수. 그럼 세 자리 점수는 총 만들 수 있는 개수는 몇 개예요?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배열하는 거잖아. 점수니까. 세 자리 점수니까. 그지? 그래서 4의 3승에서 64개가 있어. 이런 게 64개가 많아. 그거까지 이해됐지? 64개가 많아. 64개 두 번째 수도 이렇게 만들었어. 세 번째 수도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해서 64번째 수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 개수가 64개가 된다. 근데 지금 1, 2, 3, 4에 있는 수를 내가 특별히 나는 3을 사랑해서 3을 여러 번 쓰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가. 쓰면 1과 2와 3과 4가 골고루 서일 거야. 그지? 이해되지? 그럼 여기에 1부터 4까지 수들이 하여튼 1, 2, 3, 4 중에 어떤 숫자들이 쭉 서여질 거야. 몇 개가? 64개가. 1의 자리에 64개의 수가 있는 거야. 맞지? 1의 자리에 수가 64개가 있어. 근데 64개가 있는데 1, 2, 3, 4의 개수가 골고루 들어있다는 거 생각할 수 있겠지. 그게? 그러니까 1이 특별히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64를 1, 2, 3, 4, 네 가지니까 4로 나눴더니 16이 되네. 그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의 자리에 있는 1, 2, 3, 4의 개수가 각각 16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도 16개, 2도 16개, 3도 16개, 4도 16개. 그렇게 해서 여기 64개가 만들어요. 그래서 1의 자리의 수의 합, 1의 자리의 수의 합. 1의 자리만 다 더하는 거예요. 1도, 2도, 3도, 4도 모두 16개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의 자리 수의 합은 160이다. 여기 64개의 1, 2, 3, 4가 하여튼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그 64개를 다 더해주면 160이다. 이해됐죠? 그럼 1의 자리에 있는 수는 160. 1의 자리 수. 그럼 10의 자리에 있는 수는 뭐겠냐? 똑같은 수가 있고 순서는 다르겠지만 똑같이 1부터 4까지가 다 16개씩 들어있어요. 근데 그 자리 값이 10의 자리예요. 10의 자리. 숫자는 1 적혔지만 실제는 10 이 말이잖아. 이렇게. 자, 100의 자리 수는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1의 자리 수 요거 다 더해주고 요거 다 더해주고 요거를 다 더해서 이거 3개를 다 그랬더니 0, 6, 7, 7, 1 그래서 17,760 보여야 됐나?
되는 거 같나? 됐나? 그 다음에 10개 문자 중에 4개의 문자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역시 서술형으로 풀어봐라 이런 건데. 자, 이가 하나, 둘, 셋, 4개나 들어요. 또 같은 문자 뭐 있니? 없네. 그럼 나머지 X, P, R, I, N, C. 나머지는 같은 문자 없다, 그죠? 그래서 같은 문자가 4개가 포함되어 있는 요 10개의 문자 중에 4개의 문자를 뽑아 일렬로 나열할게요. 자, 4개를 뽑아.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일렬로 나열시킬 거예요.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시킬 거야. 4개 뽑을 거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서로 다 문자가 다를 것 같으면 문제가 될 게 없죠. 서로 다 다를 것 같으면 CP4가 그냥 답이에요. 10개에서 4개를 뽑아서 그냥 배열시키면 그게 답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같은 게 들어있는 거죠. 같은 게. 자,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 모양을 어떤 형태로 보느냐면 이 같은 게 E밖에 없는데 E가 4개가 다 선택이 됐고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그냥 당연히 한 가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E가 3개만 들어갈 수가 있잖아. E가 3개가 들어가면 그게 무슨 말인지. 나머지 6개 중에 1개가 여기 오겠지. 먼저 X가 올 수도 있고 P가 올 수도 있고 6개 중에 1개 여기 있고. 그럼 그 중에 뭐 P가 왔다 칠게. 요렇게까지 하는 방법수가 6가지. 네모, 이거를 결정하는 방법이 6가지. 요거 4개를 제외한 6개 중에 아무거나 여기 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E가 꼭 P가 여기 있을 필요는 없지. 막 돌아다닐 수 있다, 그지? 이 배열하는 방법수가 있죠. 자, 그게 4팩에 3팩. 됐나? 이제 E가 2개만 들어왔어, 2개만. 그러면 서로 다른 문자, 요 중에 서로 다른 어떤 문자 2개, 예를 들면 뭐, N, C, 이렇게 서로 다른 문자가 여기 2개. 그러면 이 2개랑 여기서 서로 다른 문자 2개를 결정하는 방법수는 6C2가 6P2가. 성우 대답해요. 6C2해 대 6P2해. 6C2해. 뽑기만 해도. 뽑기만. 아니, 배열은 안 하잖아. 이거 뽑기만 하는 거야. N과 C. N과 C를 뽑을 수도 있고, R과 I를 뽑을 수도 있고, X, C를 뽑을 수도 있고, 그 방법수가 6C2가 돼요. 그러면 현재까지 뭐가 된 거냐면, 이 2개랑 나머지 6개 중에 글자 2개를 결정만 해요. 그럼 다시 인마들을 또 배열할 수 있잖아. 그 배열을 해야 돼. 그래서 또 곱하기를 4개를 배열하는데 이제 같은 게 2개밖에 없어. 이제 E가 하나만 들어가. E가 하나가 들어가면 이제 나머지 3개의 문자를 몇 개 중에 6개 중에서 3개를 결정해줘. 똑같은 말. 결정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순서를 했는 게 아니고 P 하면 안 돼. 바꾸면 다르잖아요. 이게 아니고 뽑기만 해놔놓고 나중에 이 4개를 다시 배열하는 거야. 그럼 이제 서로 다른 4개가 있는 거죠. 사실. 곱하기 4패. 이제 E가 하나도 없는 거. E가 하나도 없는 거. E가 하나도 없는 거는 그 6개에서 뭐고? 6개에서 4개를 그냥 배열해 뿐. 이건 바로 꼽아서 배열할 필요 없다, 그지? 바로 배열해. 그래서 E가 4개를 이렇게 배열하다 보면 경우가 이거 말고는 없어. E가 4번 들어가는 거, 3번, 2번, 1번 안 들어가는 거. 이거 말고는 이제 더 경우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 5가지를 다 더해주면 그게 배열하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의 순수상의 개수.
이 부등식을 등식이 아니지. 부등식이기 때문에 음이 아닌 정수가 될 것 같으면 이게 0일 수도 있고 3개를 더했을 적에 이게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자, 0이 되는 경우는 3H0, 3H1, 3H2, 3H5 이거 다 더해주면 돼. 자, 더한다. 더하면 그게 NH5일 때 N이 얼마인가를 찾는 거야. 이 다 더있는 값이 NH5 그 N이 얼마면 되겠는가 이 찾아라. 자, 그럼 이거 계산한다 이제. 3H0이니까 2C0 두 개 더해서 1 빼야 되니까. 그 다음 3H1 하니까 이거는 3C0 3C1 4C2 쭉 가서 마지막에 7C5가 됩니다. 항상 이거라는 거 빨리 눈치채야 돼. 여기서 출발해가 7C5까지 이렇게 오는 거네, 그지? 그럼 7C5니까 그 다음에는 8C6이 될 거고 하나 땡겨주면 8C5가 되겠네, 8C5. 이게 답이야. 근데 묻기를 조합으로, 중급 조합으로 물었어. 그냥 조합이 아니고. 그럼 NH5 하는 거는 N 더하기 4CO 잖아. NH5 하는 거는 N 더하기 4CO. 그래서 N 더하기 4가 8이 되려면 N은 4가 되면 된다. 6민체 이거 뭐 이렇게 된다네. 6민체 무슨 도형인지 알겠죠? 윗면과 윗면은 평행. 그다음 옆에는 등변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 4개가 돼요. 피라미드 같은 걸 이렇게 쫙 잘란 거 위에 평행하게. 자, 그럼 면이 6개 있지 지금. 면이 6개가 있는데 요 6개의 면에 서로 다른 6개의 색을 가지고 칠하는 방법수 한번 보여봐. 6개로 6개의 면에 칠하는 방법수. 맞다. 600 나누기 4. 다르게 풀면 안 돼. 600 나누기 4로 풀어야 돼. 자, 이제 정육면체. 그냥 육면체, 여덟 육면체가 아니고 정육면체. 정육면체는 이렇게 6가지 색을 가지고 칠하는 방법이 몇 개겠노? 상범이 할 거다. 해봐. 왜 그렇게 놀래는 거야? 정육면체, 이제. 또 시작이다, 또 시작. 이거는 봐. 600. 일단 6개니까. 나누기 4.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거하고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거는 옆으로 돌아가는 내면만 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그것만 처리해 주면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해버린 봐. 이 두 사이는 막 떼굴떼굴 굴러. 굴러도 모양이 계속 똑같은 모양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우리 원순열 할 때 우리 어떤 게 있었냐면, 하나를 고정, 이렇게 출발하는 게 있었지, 그지? 고정시키는 거는 회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전하지 못하게. 고정한다는 뜻이. 여기도 이 바닥을 고정해버려요. 고정. 자, 바닥을 고정하는 순간 뭘 못해, 임마. 굴러다니는 건 못하는 거예요. 뱅글뱅글 옆으로 돌 수는 있지만, 그지? 이제 바닥을 하나를 고정을 딱 해버려요. 이 고정하는 방법이 6가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맞는다. 고정하는 방법을 6가지라고 하면 안 된다, 그지? 어디든 하나를 고정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닥에 6을 고정했어, 6을. 이렇게 6을 고정을 안 해버리면 봐. 6이 바닥에도 있다가 옆으로도 있다가 계속 같은 게 계속 나타나거든요. 고정했다.
그러면 이제 5개를 칠하면 5팩이 돼. 이랬나? 5개 칠, 이제 나누기 얼마라면 돼? 이제 옆으로 돌아가는 원소절만 처리하면 되겠다. 또 돌아가는 게 4개니까 나누기 4.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돼, 이거는? 하나를 이 정사면체도 마찬가지. 구르면 똑같은 거야, 구르면. 하나를 바닥에 고정. 그럼 면이 3개 남았으니까 3팩이 됩니다. 그럼 정사면체는 하나 줄어서 3팩이 된 거지. 돌아가면서 같은 게 몇 개? 3개. 이게 정사면체예요. 정팔면체 도형, 요게 정팔면체야, 그지? 자, 정팔면체는 봐. 이 면을 하나를 바닥에 고정. 이 면을 바닥에 고정. 고정해버리면 7군데 칠할 수 있으니까 7팩이 됩니다. 면을 하나를 바닥에 고정. 그럼 7개를 칠하면 7팩. 자, 이거는 나누기 얼마를 해야 되거든요. 정팔면체는 나누기 얼마를 해야 돼? 봐. 이 면에 붙어 있는 게 몇 개야? 이면. 저쪽이 뒤에 있는 면. 여기 정삼각형이니까. 요면, 뒤쪽 배 안 보이는데, 요면. 그 세 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런 형태로 그대로 돌 수 있는 방법수가 3가지야. 그 다음에 정12면체. 정12면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이게 오각형 되어 있거든요. 정12면체는. 그리고 오각형이 되어 있으면 12면체니까 일단 하나를 바닥을 고정. 그럼 11팩이지. 11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자, 같은 게 돌면서 몇 개 생겨내냐 말이야. 자, 바닥에 봐. 이 면에 보이는 붙어 있는 게 이면. 오각형이 5개의 면이 붙어 있지. 옆으로. 요 면만 보지 말고 요렇게 된 요 전체 요렇게 보는 거예요. 요 면에서 요렇게 가는 요 모양이 그대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누기 5를 하는 거예요. 그럼 20면체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정삼각형. 그럼 역시 19팩이 되겠죠. 19팩. 자, 19팩인데 나누기는 얼마를 해야 돼? 3을 하면 돼요. 제일 밑에 바닥이 정삼각형이잖아. 그리고 3개의 면이 요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면들끼리 요렇게 도는 거는 다 같은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쉽다, 그지? 이거는 쉬운데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어서 정 12면체를 만들 때. 즉, 요게 정 12면체예요. 자, 정 12면체니까 면이 총 12개지, 12개. 자, 12개인데 요거 2개, 지금 요거 2개 마주보는 면이에요. 어디를 하더라도 이렇게 마주보는 면이 있어요. 그 마주보는 면이 몇 상이 생겨요? 당연히 6상이 생겨요.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마주보는 변이 6상이 생겨요. 그럼 자, 수를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면 그냥 막 아까 하는 건 아까 그거야. 12면체니까 11팩. 오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누기 5. 이렇게 됩니다. 그냥 숫자를 막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 근데 마주 보는 면에 적힌 수의 합이 13이 되더라고요. 즉 1하고 12가 마주 보고 1하고 12. 그 다음에 2하고 11이 마주 보기 하고 이러면 합하면 계속 13이 되겠지. 그러면 요런 상이 몇 개 생겨? 당연히 6개 있어요. 6개. 그 6개를 지금 요거 마주보는 여기 앞뒤로 이렇게 아래 위로 넣는 거예요. 또 여기도 이렇게 앞뒤로 아래 위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6개의 상이 금방 꼭 6개의 상 자리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지? 자, 들어가는데 이것도 막 부르면 안 돼. 이렇게.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바닥에 요 1을 고정할 거예요. 1을. 바닥에 1을 고정하면 마주보는 데는 12가 고정되겠지. 이제는 이게 막 부르면서 같은 게 생기는 안 생겨. 그지? 그럼 이제 한 상이 여기 들어갔다, 이제 한 상이. 그럼 남아있는 숫자 5상이 있잖아, 5상. 그 5상을, 아니 공간이 남아있지.
그 다섯 상의 공간에 다섯 상을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원순위는 그런 건 다 없어졌어, 그지? 거기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5팩이에요. 5팩. 자, 요게 고정된 상태로 요런 게 여기 마주 보는 게 5개 있잖아요. 여기 5개. 그 5개의 숫자 2개를 그냥 갖다 놓는다 생각. 그러면 그게 5팩이 됩니다. 그런데 들어간 숫자들 저것끼리는 자리 바꿀 수 있겠지. 5개가 있으니까 2의 5승이 됩니다. 안에 있는 숫자끼리 마주보는 그 숫자끼리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 만들고 나면 옆으로는 회전할 수 있잖아요. 옆으로. 그 옆으로 회전해서 생길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5가지가 생깁니다. 5가지. 그래서 여기 나누기 5. 그게 요 답이야. 어렵다, 그지? 물결. 네. 이해되나? 네. 어때? 집에서 이해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해 못해. 한번 더 정리할게. 12면체니까 면이 총 12개가 있어. 근데 아까 보다시피 마주보거든요. 마주보는 게 6상이 만들어져요. 마주 평행한 이런 상태 6상이. 그 6상의 숫자의 합이 13이 되고 숫자의 합이 13이 되고 그러면 1하고 13, 12가 마주볼 거예요. 2하고 11이 이렇게 마주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13이 되는 3하고 12 이렇게 맞. 요런 상이 총 6개가 생겨요. 6개. 근데 하나를 고정할 거야. 이 떼굴떼굴 구르는 거를 없애고. 그래서 1을 받아가. 마주보는 변에 12를 아무거나 요걸 하는 거, 요걸 하든 뭘 하든 하나가 이렇게 고정이 됐어. 그럼 요런 5상이 남아있잖아. 5상. 숫자가 5상이 남아있어. 그거를 마주보는 거기다가 그냥 갖다 놓는 거였다. 숫자를. 배열했다는 게 아니고. 됐지? 그러면 이놈들을 5개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 수가 그게 5팩이 됩니다. 5개 안에 5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어넣고 나면 그 안에서 그 2개의 숫자끼리는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지. 각 다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쓸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쓴다. 그런데 회전하면서 같은 게 생기는 게 12면체는 오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기 5.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 중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해서 다음을 구하세요. 표본 공간. 시행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적는 것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 즉 전체 집합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한 장씩 카드를 이렇게 뽑다 보면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20이 나올 수도 있고 요거를 우리 표본 공간이에요. 다 집합이야.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집합, 그 똑같은 집합이랬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표본 공간에 있는 부분 집합이에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요 수들로서 만들어지는 부분 집합. 그거 하나하나를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도 역시 집합이야. 집합이기 때문에 3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 하면 3의 배수. 3, 6, 9, 12, 15, 18. 이런 게 이제 3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이에요. 20의 약수가 20의 약수 여기 다 적어주는 그게 요 사건입니다. 사건은 집합이라는 걸 잘 이해하자. 그래서 풀이도 집합을 하는 거예요. 풀이도. 자, 배반 사건 하면 무슨 뜻이야? 우리 배반 사건 또 하나 뭐 있으면 비슷한 거.
독립사건 요 두 개. 자, 먼저 배반 사건 하면 뭐가 배반이냐면 P, A 교비, 즉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입니다. 이렇게 돼요. 두 사건에 대한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요. 요런 두 사건을 서로 배반이다. 요렇게 생긴 사건과 요렇게 생긴 사건은 배반이겠죠. 요렇게 생긴 사건과 요렇게 생긴 사건은 배반이겠죠.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면 그건 배반이 됩니다. 그럼 A, B, B, C, C, A 이 중에 배반인 것 찾고 또 비합 C의 여사건을 구하시오. 이게 2번입니다. 사건은 집합이라 했다. 그래서 집합 1부터 10까지 해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힌 수가 홀수인 사건 1, 3, 5, 7, 9 이게 사건 A입니다. 자, 사건 B 4의 배수인 사건. 자, 4의 배수는 4하고 8이 됩니다. 4의 배수는 4하고 8. 이게 4의 배수. 그 다음에 9의 약수인 사건이 C. 9의 약수는 1, 3, 9. 이게 9의 약수. 요 사건이 C가 돼요. 됐죠? 자, 그러면 A하고 B는 바로 배반이라는 거 알겠네. 이건 홀수만 있고 이건 짝수만 있으니까. 요거 배반. 교집합이 없으면 배반이었다. 자, B, C도 교집합이 없지. B, C도 서로 배반인 사건. 근데 A, C는 홀수 이런 같은 게 들어있네. 다 같네. 세 개네. 이거는 배반이야. 배반은 그렇게 찾는다. 자, 그 다음에 B합 C의 여사건. 그럼 B합 C가 뭔데? B합 C가 1, 3, 4, 8, 9가 되는데 B합 C를 합니다. 그럼 여사건이니까 여집합 구하면 됩니다. 여집합. 그럼 요거 빼고 1부터 10까지 중에 요거 뺀 나머지 수 5개를 적으면 그게 여사건입니다. 사건은 집합이라 했다. 집합이기 때문에 같은 거는 여러 번 적으면 안 되겠지? 한 번만 적어야 돼.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을 H라고 뒷면을 T로 나타낼 때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면 A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A와 배반인 사건을 모두 구해봐라. A와 표본 공간이 먼저 구해져야 돼. 표본 공간. S부터 구해.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앞면,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 됐죠? 그럼 사건 A와 배반인 사건이 뭔데? 요거 가지고 만드는 집합, 부분 집합 중에 요게 없는 거 몇 개 만들어지는 이 말이죠. 원소가 4개네, 4개. 원소가 4개니까 부분 집합은 2의 4승계, 16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 중에 연마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 집합, 즉, 인마들로 만들어지는 부분 집합. 원소 3개니까 2의 8승계 만들어져, 3승계 만들어져. 자, 그래서 8개의 집합이 만들어진다. 이제. 거기에는 연마가 안 들어있잖아. 요거 두 개는 H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동전을 2개를 던지기 때문에 요게 하나하나의 원소가 됩니다. 요런 게 없는 것 가지고 만든 부분 집합이 몇 개가 있으니까 3개를 가지고 만들면 2의 3승이다. 공집합, 연마마, 그다음 2개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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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짜리 이렇게 해도 돼. 그거는 여기 안 들어있잖아. 안 들어있기 때문에 배반이 돼. 자, 그 다음에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그거를 기호로 이렇게 쓴다, 그지? PA 하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 하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야.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의 각
근원 사건이. 자, 근원 사건 하면 뭐냐면 표본 공간에서 원소가 한 개로 이루어진 집합을 근원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바로 근원 사건의 개수가 되겠지. 원소 한 개짜리. 주사위를 던지면 예를 들면 1 요런 사건, 2 요런 사건, 요런 거를 근원 사건이다. 원소가 한 개로 이루어진 사건.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정도로 기대될 때 이거를 잘 이해하라 했다. 그지? 이게 다르면 안 돼. 모두 같을 정도로 기대될 때.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어.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어. 이때 두 주사위 눈의 합. 자, 합은 봐.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합은 12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인마하고 인마가 각 근원 사건, 연마랑 요 각각이 근원 사건이랬지. 이 근원 사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정도로 기대될 때 했는데, 자, 주사위를 두 개 던지면 합이 2가 되는 1, 1 한 개밖에 없어. 근데 합이 4가 되는 건 1, 3 이럴 때도 있고 2,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3,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봐라, 기대되는 정도는 누가 훨씬 커? 인마가 훨씬 크잖아. 그런데 근원 사건을 이렇게 써놓은 거지. 11개. 그럼 이 각각은 기대되는 정도가 같다라고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합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1, 1 합이 3이 되는 거예요. 1, 2, 2, 1 합이 4가 되는 거예요. 1, 3, 2, 4, 3, 1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6, 6 이렇게 해서 몇 개를 적어줘야 돼요. 36개를 다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요 하나하나는 기대되는 정도가 이제 다 같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기대되는, 이제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근원 사건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1, 2나 2, 1이나 합이 3이니까 같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 1, 2도 쓰고 2, 1도 쓰는 거예요. 합은 결과가 같지. 이때 표본 공간의 전체 개수. 지금 같으면 36개 중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사건 A는 뭐 어떤, 예를 들어 합이 4 이런 거. 합이 4는 요거잖아요. 자, 전체 개수는 근원 사건의 개수는 36개가 있습니다. 합이 4가 되는 사건은 그 중에 3개가 있어요. 이렇게 답을 써야지 합이 4가 되는 거를 총 11개 중에 한 개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 부분을 기대되는 정도가 반드시 같아야 된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합이 4가 될 확률은 11분의 1이 아니고 36분의 3이 돼. 그러니까 12분의 1이 돼. 그거를 잘 이해를 하고 가야 돼. 자, 각면에 1, 2, 3, 4가 하나씩 적힌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사면체를 동시에 던질 때 밑면에 적힌 수의 합이 4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근원 사건이 몇 개 있나를 먼저 세야 되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가 몇 개 있는가를 세면 이쪽 면에서 나올 수 있는 수가 1부터 4까지 4개. 이쪽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수가 4가지. 그럼 이것도 던지고 이것도 던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는 두 개를 곱해주면 돼요.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6가지. 1, 1, 1, 2, 1, 3, 1, 4에서 마지막에 4, 4까지. 그럼 전체는 16분의 1. 근데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기대되는 정도를 다 같이 만들어 놓은 거지. 16이라는 말은. 이제는 두 수의 합이 4가 되는 거를 다 찾으면 돼요. 합이 4가 되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다. 이렇게. 수학적 확률. 보통 확률은 이렇게 구합니다. 보통 우리가 앞으로 구해야 될 대부분 확률은 이렇게 구합니다. 수학적 확률이다 생각.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차가 3일 확률을 구하래. 차가 3이 돼야 돼. 자,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근원 사건의 개수는 36개라 된다. 그지? 중에
두 눈의 수의 차가 3이 되는 거. 차가 3이 되는 것 차례차례 해야 돼. 1, 4, 2, 5, 3, 6. 반대로 6개. 그래서 그 확률은 6분의 1이다. 즉 6번에 한 번꼴로 두 개의 차가 3이 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거는 무슨 확률? 수학적 확률이라는 수학적 확률. 오른쪽과 같은 과자 안에는 운세가 적힌 종이가 한 장씩 들어있다. 행운이라고 적힌 종이가 들어있는 과자 3개를 포함해서 7개의 과자. 자, 7개 중에 3개는 당첨이 말이야. 당첨 제비가 3개 들어있는 총 7개의 제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운세를 확인할 때 행운이라고 적힌 종이가 2장 나올 확률. 자, 3개를 뽑는데 그 중에 2개가 나올 확률이잖아. 7개가 있어. 이렇게 있는데 요 3개가 행운이라는 숫자가 적혀. 근데 내가 이게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3개를 뽑은 거야. 3개. 근데 그 3개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당첨되는 게 이렇게 2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이런 상태로 뽑을 확률을 구하셔요. 그럼 먼저 3개를 뽑는다 있잖아. 그럼 그런 사건은 뭔데? 여기서 3개를 뽑으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찾아줘야 돼. 그럼 총 7개니까 7개 중에 3개 뽑는 거. 그게 35네. 3개를 뽑을 수 있는 경우가 요놈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렇게 있고 요런 게 총 35가지. 그래서 이 35가지 중에서 따져. 그 중에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자, 요런 경우는 몇 개 생기느냐면 요거 중에서 2개를 뽑고 요거 중에서 1개를 뽑고 그러면 요렇게 뽑히겠다. 요렇게 뽑히는 방법수는 이만큼. 그래서 그거를 요렇게 계산하는 게 또 확률. 요런 게 이제 수학적 확률이다. 수학적 확률. 조용히 알아듣겠네. 1, 2, 3, 4, 5가 적힌 임의의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세 자리 자연수 만들 때.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세 자리 자연수, 그게 표본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5개에서 3개를 뽑아서 배열할 때마다 하나의 자연수가 만들어져요. 세 자리 수라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만든 수가 짝수인 확률을 구하라면 이 세 자리가 짝수인 경우 그 사건이 몇 개 생기는가 입니다. 짝수가 되려면 여기 2가 올 때, 여기 4가 올 때. 여기 만약에 2가 왔다면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 앞에 2개를 배열하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4개 중에 2개를 배열합니다. 요거 2개를 더했는 게 요 바로 혼자의 온다. 그게 수학적 확률.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를 해주면 그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다. 그 수학적 확률. 이제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은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여러 번 해야 돼. 여러 번. 3번 했는데 한 번 나와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 번 해. 그럼 여러 번이 몇 번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n번을 반복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난 횟수. 이게 n이 충분히 커짐에 따라서 n이 그런 시행을 여러 번 해야 돼. 그럴 때 시행 횟수 분의 나타난 횟수. 자, 요거를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다. 그럼 그 통계적 확률은 충분히 커지면 시행 횟수를 예를 들어서 한 100번, 200번 많이 하는 거야. 이렇게. 많이 해버리면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지는데 요 값 P가 바로 수학적 확률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주사위가 있어.
그럼 주사위는 1부터 6이 있기 때문에 1이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한 가지니까 6분의 1이다. 수학적 확률로 그게 6분의 1이야. 그런데 실제로 6번을 던지면 한 번이 안 나온다는 거지, 그지? 6번 던져봐. 한 번 나오는가? 나올 수도 있지만 2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6번 다 나올 수도 있고, 6번 던져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이걸 한 600번쯤 던져, 600번. 그러면 정확하게 100번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거의 100번에 가까운 이런 횟수로 나타납니다. 여러 번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이 충분히 클 때, 그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한없이 가까이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그럼 아 그렇구나 생각하라는 거다. 책에서 알려져 있다 이런 말 쓰면 나중에 통계 가면 다 이런 말 써요. 그거는 이제 막 증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아 그렇게 써도 되네 그냥 생각을 그렇게 하면 돼. 자, 예를 들면 어느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약을 독감 환자 1000명에게 투여하였더니 840명이 완치됐다. 그러니까 투여 횟수가 10번을 했는 게 아니고 1000번이 했어. 1000번. 그럼 이거는 많다 말이에요. 많다고. 얼마부터 많은데요? 뭐 그런 기준은 없지만 하여튼 이 숫자를 애매하게 뭐 17번 이렇게 해버리면 하는 거라 없겠지, 그지? 통계적 확률을 주려면 이 숫자를 크게 주는 거야, 아예. 그럼 1000명 중에 사실까 계산할 때 0.84. 완출이 한 84% 된다는 뜻이에요. 통일 신라 시대 유물인 목재 주령부의 그냥 주사위라고 생각해요. 이상하게 생긴 주사위. 1000번 던질 때 시한수 얽기가 적힌 면이 72번이 나왔다. 1000번을 던져봤어. 그랬더니 시한수 얽기라는 면이 72번 나왔어. 그럼 통계적 확률이 얼마인가 하면 1000분의 70이다. 통계적 확률은 그냥 상대 도수 몇 번 중에 몇 번 나오는가 하는 그 뜻이야. 자, 다음 시간에 오늘 47초까지 기다려.